내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각종 개발과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습지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동체가 습지 보호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날이죠. 이번 시간에는 제주의 습지 실태와 함께 습지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볼까 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남사르 습지도시 전문지원단체인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재량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습지라고 하면은 그 연못이 있는 지역을 떠올리게 되는데 네. 실제로는 습지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그 습지보존법 제2조에 보면 습지란 담수 또는 기수, 그다음에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을 습지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네.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못이 내륙 습지에 있는 뭐 호수나 연못, 그다음에 늪, 하천 이런 곳들을 그 내륙 습지에 정의하고 있고요. 연안 습지는 만조대와 간조대의 그 수위선 사이를 연안 습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흔히 예전에 우리 먹었던 물,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먹었던 그 물통 이런 곳들이 사실은 다 습지고요. 용천수 주변도 사실은 연안 습지에 속하게 되겠죠. 그러고 보면은 그 우리가 인공적으로 하면 이것이 습지가 아니지 않나?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인공적인 곳도 습지입니다. 인공으로 물이 고이는 곳도 습지다. 그렇죠. 이제 습지가 중요한 이유, 뭐 우리가 또 습지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럿 있을 텐데 그렇죠. 생태적으로 봤을 때 습지가 왜 중요할까요? 네, 습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사실은 물이잖아요. 그 물을 담아놓은 그릇이 습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지구의 면적의 6% 정도가 습지라고 합니다. 근데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의 40%가 이 습지에 깃들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습지의 기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를 조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 정화, 그다음에 물 저장 기능 그리고 탄소 저장 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우리 인간이 습지로부터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을 습지 생태계 서비스라고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급 서비스에는 어떤 물이나 식량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서비스, 그다음에 조절 서비스에 그 우리의 안전을 홍수나 기후 조절을 해주면서 안전을 유지해주는 기능, 그다음에 부양 서비스는 역시 습지의 다양한 생명들을 잘 살게 해주는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기능이고 문화 서비스는 우리가 습지에서 휴양과 교육, 어떤 치유를 하는 이런 경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습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제주에도 여러 이제 알려진 습지들이 있는데 제주에 얼마나 많은 습지들이 있나요? 제주 전체 면적의 습지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 사실은 데이터로 아직 그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그 다만 제주 특별자치도 습지 보전 종합 계획에 보면 제주 전역에 322개의 내륙 습지가 있다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322개에는 연안 습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주도에 굉장히 많은 내륙 습지와 연안 습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습지가 제주에 있었네요. 그렇죠. 제주만 그 습지만의 또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그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화산섬에 형성된 습지로서 곶자왈 습지, 그다음에 오름 습지, 그다음에 뱅디 습지 이런 것들이 제주만의 특별하다라고 보고요. 점도가 낮은 파후이호 용암이 흘러서 형성된 곶자왈이나 목장지대에 그 빌레 용암이라고 우리가 제주도에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빌레 용암이 바닥에 깔려서 물끓는 역할을 하면서 형성된 습지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동백동산이 그 대표적인 곶자왈 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름 분화구에 형성된 습지는 우리가 물령아리 습지나 물장오리 습지, 물차 오름 습지 이런 것들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런 습지들이 사실은 특별한 제주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고요. 그다음에 오름 사이에 뱅디 습지, 예, 이렇게 형성된 것도 제주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화산 이류 라하르라고도 하는데요. 이 화산 이류로 형성된 독특한 과정으로 습지가 만들어져서 그 생태계의 어떤 아름다운 경관과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수돗물 뱅디가 뱅디 습지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1971년에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을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도 97년에 제가 네, 가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100번째로 하는데. 가입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제주의 습지 가운데서 이 협약을 통해서 혹시 보호되고 있는 습지는 어떤 곳들인가요? 네, 제주도에 5개의 습지가 있는데요. 그 작은 면적 섬에 개수가 5개로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람사르 습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중에 2006년도에 물령아리 습지가 가장 먼저 등재가 됐고요. 2008년도에 물장오리 습지, 그다음에 2009년도에 천백고지 습지, 2011년도에 동백동산 습지가 등재가 되고요. 2015년도에 수문물 뱅디가 제주도로서는 마지막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네. 등재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면 어떤 보호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제주도의 습지들은 모두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법 습지 보전법에 의해서 보전 관리가 되고 있고요. 네. 람사르 습지인 경우는 그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습지 보전 노력들이 사실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람사르 협약 총회에 습지 보전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습지 보전에 대한 더욱 큰 노력들이 집중돼야 되는데요. 그 국가 보고서에는 습지 관련 국가 계획이나 지역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습지 인식 증진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면적의 변화나 생태계의 변화, 습지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리고 습지를 포함한 도시를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증하는 제도를 통해서 지역 주민이 습지 보전에 참여하고 그 또한 현명하게 이용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브랜드까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결국은 람사르 습지가 국제의 습지가 된다는 것은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습지를 보전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습지 보전에도 참여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습지라는 게 이제 생태계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원인이 가장 뭘까요? 안타까운 건데요. 일단 습지가 사라진다라는 게 어떤 경우일까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공간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없어지는, 네. 다른 공간으로 습지가 아닌 공간으로 되거나 아니면 습지의 기능이 훼손되게 물이 오염되거나 생물들을 남에겠다거나 이러면서 기능을 상실시키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322개의 제주 습지도 이게 벌써 한 30여 개가 관찰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290여 개밖에 데이터에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그 데이터에 구축되지 않은 습지들이 훼손될 수도 있는데 네. 1970년대 이후에 35%가 습지가 손실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런 원인을 찾아보면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거나 그다음에 인간의 용도가 폐기됐다고 해서 무관심하게 매립하거나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로 그 육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거나 그리고 습지 생물의 남획이나 수질 오염 등으로 습지가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조천읍에 있는 그 동백동산 습지의 경우에도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의 목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현재 그 승인이 나 있는 제주자연체험 파크가 동백동산하고 사실은 같은 지질 구조, 같은 경계선을 갖는 곶자왈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복리 산 1번지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개발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 그 동백동산과 이어진 굉장히 넓은 지역의 곶자왈과 습지가 분절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개발에 의해서. 그러면 생태계는 넓은 지역에 있어야 사실은 건강한데 그게 분절되면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동백동산에도 역시 그 영향이 미쳐와서 습지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습지 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사례도 있을까요? 예, 그럼요. 습지를 복원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아까 1970년대 이후에 35%가 훼손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시 되살리는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공간을 복원할 수도 있고 기능이 상실된 습지에 어떤 기능을 이렇게 좀 더 복원시키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사실은 습지 정비라고 해가지고 근 3년 동안에 약 30여 개의 습지를
다시 복원하거나 기능을 이게 다시 이렇게 살린 거죠. 살리고죠. 이제 이러한 기능도 있고 2013년도에 보면 동백동산에 제주 고사리삼 그 습지식물을 복원한 경우도 있고요. 2018년에 물장군 복원하기도 있고 2018년에는 제주 지역에 있는 습지 여러 곳에 전주 물고리 풀을 복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습지 보호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떨리면서도 나온 저의 보람이 요에게 질문에 있겠는데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지역 공동체가 보존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 습지의 총량제를 이렇게 실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없어지는 습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개발 사업자가 또는 정책이 다른 곳의 습지를 다시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습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 전체적으로 습지의 총량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내일이 세계 습지의 날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또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한 두 달여 동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요. 그 제주시 람사르 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습지 사진 전시회 또는 영상이나 교육 교재들이 동백동산 습지센터 내에서 2월 한 달 동안 준비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제주도 전역에서 습지 투어버스가 총 5대가 지금 출발해서 동백동산 습지와 물령아리, 천백고지, 그다음 하도, 철새도래지, 수산 한못 등을 탐방하게 됩니다.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습지 보호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